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아직도 쌀쌀하죠. 그 쌀쌀한 날씨만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굉장히 싸늘하게 얼어붙었는데요. 자, 이거는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쪽에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차갑게 식었는데요. 자, 이 명례 복귀 월요일 프로그램을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현명한 대응이 되셨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짚어보면서 시청자님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략적인 큰 틀에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 1.92% 정도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좀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약 2.25%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선물 시장 별반 틀릴 게 없겠죠. 277.80포인트로 5.5포인트 빠지면서 코스피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은 체감지수 자체도 굉장히 차가운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무렵에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자, 상승 종목이 126개, 하락 종목이 742개 종목이 하락했는데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죠. 226개 종목이 올라오고 1001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자, 시작할 때는 900 몇 개 정도였었는데 장중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만큼 이렇게 좀 갭으로 급락했을 때는 아침에 좀 하락 종목들이 월등히 많다가 조금 이게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프로그램 쪽에 보시게 되면 차익 쪽이 한 35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비차익이 37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 같은 경우는 차익 비차익 따져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 증시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일본 증시도 약 3%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약 1.9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6% 정도 하락 출발을 해서 0.8% 정도 하락까지 줄이기도 했지만 오후장에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97%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증시들이 전부 다 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오늘 하루 흐름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갭으로 뚝 떨어져서 시작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반등다운 반등 시도도 제대로 못한 채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자, 이쪽 국면에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들이 조금 있었죠. 뭐냐 하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이 중국 시장하고 조금 디커플링 된 그런 움직임이긴 하지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 시장이 좀 버텨주면 갭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좁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살짝 올라오다가 그쪽이 좀 별 신통한 모습이 안 나오니까 재차 밀려서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좀 더 장 마감 무렵에는 하락하면서 끝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일봉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이게 파란색 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이죠. 자, 요게 지금 현재 60일 평선이 2145포인트 정도에 있는데 종가에 종가까지 조금 동시효과 전까지는 지키고 있다가 종가 무렵에 살짝 깨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받치고 있는 선은 이제는 전저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전저점이 있는 위치는 2125포인트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게 120일 이동 평균선하고 겹치는 자리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실 때는 62평선은 벌써 깨버린 상태고요. 전저점의 지지 여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분 차트죠. 자, 코스피 시장하고 별반 틀릴 건 없었어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들이 좀 있었어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매매를 많이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야, 이렇게 갭으로 빠졌으면 한번 장중에라도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 섞인 물량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는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큰 흐름은 막지는 못하죠. 자, 그래서 이내 좀 밀리고 난 다음에 코스피 시장하고 별다른 그런 차이점을 보이지 못한 채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오후장 들어서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난 상태입니다. 코스닥 시장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쪽은 62평선을 깼고 전저점 부분이 지금 뭐 한 20포인트 가까이 남은 상태죠. 약 19포인트 정도 남아있겠네요. 코스닥 시장은 약간 틀립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제 21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깬 상태에서 전저점 부분까지 하락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밑에 받치고 있는 건 61 이동평균선, 121 이동평균선이 아래에서 좀 받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 따라서 같이 어느 정도 연동화돼서 움직이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장이 되게 좋을 때는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뭐 거래소가 좀 더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은 조금 양시장 다 지지선을 찾아야 되는 그런 약간은 좀 난해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08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수급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둔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지난주 금요일 날 5천억 정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는데 뭐가 둔화가 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장 마감 후에 우리 금융지주에 대해서 2,500억 정도 블럭딜, 기관 쪽에서 들고 있는 거 블럭딜이 2,500억 정도 나왔죠. 그래서 실상은 이때 4,800억 이게 클라이막스였었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둔화된 수급이지만 여기만 이렇게 찍혔을 뿐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오늘은 708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좀 순매도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은 코스닥 시장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죠. 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 뭐 기관 외국인들은 대체로 좀 이렇게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오늘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한 378억 정도 매도를 하고 기관들도 마찬가지 791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요. 자, 5일째 연속으로 1,000억대 정도를 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들은 뭐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이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은 모르겠는데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 나중에 좀 이따가 옵션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선물시장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시장에서 이 월물 초에 3월달 만기가 지나고 월물 초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자, 외국인들이 이날이 금요일인데 약 6,100억 정도 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 희망에 차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자, 월요일 방송 시간에서 제가 뭐 큰 의미는 둘 필요가 없다, 뭐 로로바 물량이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역시 지금 뭐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오늘까지 6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선물 수급을 보실 때는 다른 것들 뭐 좀 필요 없고요. 이 외국인들 수급 뭐 이런 쪽만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선 계속 아랫방향을 좀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옵션 쪽에서 참 재미나는 일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좀 이따가 누적 수급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지금은 요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뭐 오늘 한 23억 정도 콜옵션 쪽에서 순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 쪽이 콜옵션 쪽에서 약 14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하고 약간 엇갈린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죠. 자, 뭐 콜 쪽에서는 이렇게 좀 엇갈렸고요. 풋옵션 쪽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옵션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지금 11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금융투자는 44억 정도를 매도를 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콜옵션도 매도, 풋옵션도 매도, 자, 양매도 포지션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옵션은 매수, 풋옵션은 매도,
자, 합성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죠. 좀 상대적으로 좀 엇갈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요건 오늘 하루의 수급의 문제였죠. 자, 누적 수급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나왔다라는 게 뭔 얘기냐면요. 자, 이 외국인들이 지난주, 자,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이죠. 자, 시장이 굉장히 좀 이때 얘네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굉장히 잘 취해놨었어요. 콜옵션 쪽에서. 자, 콜 매도를 지난주 수요일까지 172억이나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감산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런 쪽에 외국인들 수급이 막 들어왔죠. 그 과정에서 하루 만에 콜옵션을 한 3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마이너스 172억에서 플러스 124억이면 296억이네요. 하루에 296억을 콜옵션을 순매수를 했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지금 여기서 신나게 손절매를 신나게 쳤단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뭐 이 콜옵션 순매수해 놨던 포지션들 이런 포지션들을 손해보고 청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금융투자 역시 잘합니다. 자, 3월 20일 날 수요일 날까지 콜옵션 쪽에서 한 69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조금씩 줄이면서 시장 급락하면서 이런 쪽을 좀 청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풋옵션 쪽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 쪽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또 당했습니다. 풋옵션 쪽에서도.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풋옵션을 32억을 순매수를 했죠. 굉장히 포지션을 잘 잡아놓은, 잘 짜놓은 콜 매도 풋 매수 포지션, 합성선물 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잘 잡아놨었는데 여기서 흔들린 거예요. 자, 손절매 막 나왔죠. 그리고 오늘 역시 또 흔들리는 모습이고, 자,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뭐 콜옵션에서는 물량을 미리 줄이면서 조금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한 상태고요. 이때 보시게 되면 자, 누적 순매수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19억 정도 풋옵션을 매수를 해놨습니다. 오늘 14만 원짜리가 한 40만 원, 47만 원 정도 선 그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수익 나고 차익 실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런 이 신나게 좀 손실이 나고 청산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손실이 컸는데요. 이런 부분을 다시 포지션을 쌓아가면서 만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 수급도 이번 달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금융투자는 역시 뭐 하던 대로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은 저 특징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는 로봇 관련주 섹터인데요. 자, 이 로봇 오늘 뭐 거래소에서 상한가 한 개,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 한 개가 나왔는데 우리 정책 수혜주를 보시더라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따가 뭐 저녁에 야인시대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지만요. 이 잠깐 그냥 일회성 정책 수혜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틀에서 정책 수혜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일자리 관련주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잠깐 뭐 한번 테마로 이렇게 잠깐 움직였다가 사그러드는 그런 쪽이고 뭐 아무래도 하려고 해도 민간에서 도움도 있어야 되고 잘 안 되죠. 하지만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수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로봇 관련 산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육성을 안 한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테마도 마찬가지, 정부 정책 수혜주도 마찬가지 질적으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대구죠. 대구에서 저 문 대통령께서 이 장애인들 보조를 위해서 서비스용 로봇 이런 거를 10,000대 정도 해서 지원을 하면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그런 22일 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23일, 24일 주말 휴일 보내고 오늘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좀 조정받을 때, 항상 조정받을 때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특징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자, 요게
자, 이거는 5G 관련 그런 종목이죠. 근데 5G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큰 틀에서. 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내일 모레면 5G 서비스 할 텐데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는 약간 이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5G 같은 경우는 4G하고 뭐 이런 때하고 틀려요. 4G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그 정도 잠깐 투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5G 같은 경우는 향후에 5년 정도가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깊숙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런 거죠. 자, 이 5G 같은 경우도 이건 고주파 대역을 사용을 하는데요. 어디냐? 3.5기가, 그 다음에 28GHz. 자, 요 두 가지 대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 이거는 3.5기가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5G 같은 경우는 이 28GHz 영역에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5G가 시행이 되더라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자, 뭐 지금 수도권부터 시작해 갖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넓어져 갈 거고요. 그렇다면 망구축이 계속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5G, 3.5기가 섹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에서 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진정한 우리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뭐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28GHz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뭐 5G가 이제 다음 달에 시행된다고 이 5G 관련 종목들이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자, 뭐 FPCB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건 MLB 쪽입니다. MLB는 뭐냐 하면 이 초고층 이 PCB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층 PCB. 자, 이게 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낸드 플래시도 평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 세로로 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LB 쪽 같은 경우도 5G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5G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하웨이가 가장 좀 앞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웨이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쪽 3.5기가 대역 거기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8GHz 영역 이런 쪽 장비를 굉장히 좀 많이 좀 연구 개발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3.5기가 대역에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기가 대역에 있는 것들은 하웨이가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국산 부품들, 이런 부품들도 삼성전자를 통해서 상당히 좀 많이 소모가 될 겁니다. 또 28GHz 영역에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자, 3.5기가는 우리 휴대폰이라고 말씀드렸죠. 28GHz 영역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그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뭐 자율주행 쪽, 그리고 또 뭐 사물 인터넷, 뭐 VR, AR 이런 것들, 휴대폰을 제외한 나머지 기기들도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니까 자, 이쪽에 이 5G 섹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아무것도 없이 뭐 이렇게 좀 올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런데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이미 흑자 전환을 한 상태죠. 흑자 전환을 했고요. 자, 뭐 약 한 100억 조금 안 되게 흑자 전환을 한 상태인데, 자, 2019년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정도 이상 흑자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상향화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쓰이는 FPCB 쪽에서 MLB 쪽, 자, 이런 쪽이 굉장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MLB는 슈퍼컴퓨터 이런 데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력은 최고 수준이고 전 세계에서도 한 2번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받는 국면에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 보고 넘어가면요. 자, 코스피 시장 쪽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 월요일 명인의 전략, 명인의 복귀 시간이 굉장히 좀 큰 힌트를 드렸던 게 이날이 월요일이죠. 이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이때 말씀드리기를 반등 시도는 하겠으되 주 후반쯤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여기서 급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때 예, 월요일 날 또 출연을 했었죠. 두 번째 음선 나는 날. 자, 늦어도 수요일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옆으로 이렇게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날이 월요일이었었는데 자, 지우고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이 월요일이었죠. 이때는 뭐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자, 6일 연속 빠졌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반등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그 반등의 강도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예, 그 반등이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약했죠. 자, 여기서부터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한 반등이 나왔다가 예,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조정이죠. 그런데 오르는 각도가 조금 누웠죠. 자, 상승 각도가 누운 상태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락 각도가 굉장히 가팔랐죠. 자, 이런 하락 각도가 가팔랐으면 조정받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 거기서도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게 누워 있었습니다. 자, 급락한 상태에서 각도가 상당히 누워 있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반등은 나왔고, 자,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주봉을 잘 안 보여드렸었죠, 지금까지. 그런데 지난주에는 주봉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주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였는데요. 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62평선 쭉 이렇게 반등하다가 예, 뚝 완전히 꺾이는 모습이 나왔죠. 60주 이평선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강한 속도로 예, 굉장히 강하게 2600에서 2000포인트를 깨는 수준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자, 어떻게 보면 예, 뭐 이 정도는 당연한 반등이에요. 당연한 반등이고 자, 뭐 이거를 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뭐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죠. 일봉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 일봉 차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갭이 떴어요, 여기. 갭이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갭은 메꿔지는 게 갭이에요. 하지만 수 3일 내에 분명히 메꿔져야 됩니다. 자, 이 갭이 메꿔지지가 않고 좀 뭐 추가로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 갭을 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다행인 게 그나마 이 갭이 뜬 자리가 이 안에 예, 지지선 안에 있는 그 자리에서 갭이 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행인데 자, 내일 시장하고 모레 시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일봉만 볼게요. 어이구, 예, 차트가 잘못 나왔네요. 코스닥 시장 일봉을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쪽에서 지지를 좀 받아줘야 되는 61평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내일하고 모레 이 지지가 좀 약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뭐 시황은 요 정도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제가 공개 방송을 지금 방을 열어놨습니다. 방을 열어놨는데 그때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자, 저는 예, 공개 방송에서 뵙고 또 오늘 저녁 야인 시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